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이탈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해서 벌써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그런데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니 그 매도 공세 속에서도 3,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쪽 반도체 그리고 배당이 기대되는 금융주는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집계치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기업을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해보니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오테크닉스, ISC, 이스페타시스 등 반도체 기업들을 대거 포진한 가운데 금양, 2차전지 관련된 기업도 함께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했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2차 전지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다음으로는 하이브, BTS 재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이브와 함께 인터넷 기업 네이버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는 완성차 업체 중 기아를 사들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지난주에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기관을 체크해 보니까요. 방어 성격을 가진 SK텔레콤도 담아냈고요. 하나금융지주까지 함께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기관이 에너지 쪽에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LS와 OCI 홀딩스를 사들였고 그 밖에도 2차전지 에코프로를 함께 매수한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연결점을 찾으니 에너지였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에이스테크를 매수 2위 상단에 올려놨고요. 그 밖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바이오 기업인 HK이노엔과 함께 그리고 역시나 중국 기대감을 기관도 가지고 있나 봅니다. 호텔신라를 함께 사들인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난주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반도체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2차 전지가 다시금 올라온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매수 상단 기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함께 사들인 모습 체크가 되었습니다. 네, 고수님들 이번 수급에는 어떤 시사점과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대거 하락을 하고 있죠. 뭐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 할 것 없이 지금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에코프로 빔 같은 경우에는 현재 7% 넘는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도 4.6%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대형주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와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고는 있는데 이게 의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김장렬 교수님. 네. 2차 전지주도 오늘 좀 매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네요. 원인이 뭘까요? 그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조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때가 된 것 같아요. 때라뇨? 이제 현실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반도체군 2차 전지군 장기적인 그림은 뭐 슈퍼 사이클이다, 뭐다, 4차 산업이다, 그렇죠? 전기차다 이런 흐름은 유효한 거거든요. 네. 모든 게 그렇죠. 근데 3년, 4년을 보면 유효한데 우리는 또 단기적인 그 흐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2차 전지는 일단은 반도체와 똑같은 성향은 사이클 주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은 물량이 그거를 많이 못하면 일단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은 하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을. 그래서 가격이 리튬 가격 포함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내려가는데 물량이 충분치 않으면 3분기 실적이 오늘 어떤 증권사에서 나온 것처럼 네. 수치 정확성은 좀 담보할 수 없습니다만 방향은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압력을 받는데 조정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받았느냐, 오늘 받느냐라는 건데 오늘이 3일밖에 없잖아요. 이번 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손실이 됐던 이익 실현이 됐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테슬라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좋게 반응할 때는 매우 좋지만은 이렇게 전기차에서 가격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역시 부품주들한테 가격 하락 가격을 압박이 주는 있겠죠? 거니까. 네. 우리 반도체도 다 그렇게 봤잖아요. 왜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부정한다고 그 현실이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목표 주가는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방향은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이
짧은 구간의 조정은 우리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고점,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하락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떡합니까? 좀 길게 봐야죠. 긴 사이클을 보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급에 좀 출해 말고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고 싶은데 오늘 이재우 고수님은 수급적으로 좀 특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아요. 좀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현재 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오랜만에 또 엔터 쪽도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시장의 우상향이라든지 기술주들의 성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가 꺾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락 초입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현금 비중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덜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종가 부근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도를 해야지 이제 수요일에 연휴 기간 때 또 찾으니까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그 매도가 나올 얘기해요.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설날 때도 이제 세뱃돈 줘야 되니까 3일 그죠. 전에 매도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항상 매도하셔야 돼요. 매매할 때 그 주식의 돈을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돈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3일 동안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죠. 그거 못 참는 거죠. 네,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큰 자금이 들어갈 쪽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네.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원당 가격이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 그렇기 탕후루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탕후루. 탕후루 말씀 많이 하시죠. 이거 탕후루 때문에 설탕값 오르는 거다. 탕후루라기보다는 이제 이 설탕을 많이 수확하는 나라들의 네. 그 작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 10월 달에 이제 설탕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대한제당 같은 기업도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큰 업종들보다는 좀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시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제당 뉴스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탕후루 하나 더 먹었다. 주가 오르길 기대한다. 사실 저는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좀 외람되지만 나이가 되면 단 거 약간 덜 땡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단 거 진짜 안 쳐다보시네요. 우리 반장님 어르신. 아니 땡기죠. 근데 요새 난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탕후루 뭐 관련한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국감에도 출석한다고 어린이들 그 소화당뇨 그쵸. 때문에 걱정된다고 뭐 이러는데 그 대한제당 오르는 게 뭐 탕후루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탕후루 때문이라기보다는 설탕에 대한 수요가 그쵸, 수요는 그쵸.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이 혈당이 피치로 이렇게 치솟으면 건강에 또 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달한 거는 적당히 드시고요. 달달한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의 기쁨을 달달하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달달한 수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장 탑5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에 대해서 수급 특징 좀 확인해 봤고요. 임순재 고수님은 오늘 수급적인 특징 뭐가 보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추석 연휴,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연휴 기간이 저희도 길고 또 월말 월초에 이제 연휴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뭐 각종 이제 미국 지표들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미국에서 10월 1일부터 이제 셧다운이 될 가능성 좀 크다. 또 라는 그러다 그런 말겠죠. 네. 아니요,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번에는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공화당 내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 셧다운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과연 이제 그 셧다운이 얼마만큼 길어질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만약 그렇게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월초에 나오는 각종 이제 미국 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중국 관련된 쪽으로 열심히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 네.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제나 카지노, 그다음에 화장품 ODM 관련된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오늘 화장품 ODM 관련된 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이제 주가 흐름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뭐 미국향 이제 매출 증가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에도 지금 이제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뭐 지금 아직까지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뭐 소비가 다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부분을 뭐 메인으로 둔다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화장품 ODM 업체 관련된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ODM, OEM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막 오르다가 약간의 좀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일찍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 ODM 기업 중에서 가장 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참 궁금한데 현재 주가는 다른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는 약간 고점 대비해서 밀렸습니다. 0.33% 지금 소폭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화장품 하면 또 우리 박수 교수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좋죠, 사실 업황은. 업황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특히 ODM 회사들은 업황 너무 좋고요. 일단 브랜드 회사들은 좀 선별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되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CNC 인터내셔널,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이 온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오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의 특수는 끝났고 저는 계속해서 미국의 특수, 미국 업체, 유럽 업체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명품 업체들이 이 회사들을 직접 문을 두드려서 네네. 지금 이제 주문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은 공장이 증평에 있고 그래서 이 공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이제 이 업체들을 다 탐방해 보셨죠? 탐방을 해본 다음에 느낀 거는 명품 회사들이 지금 여기에 직접 맡긴다, 돌린다. 주문을 한다, 네. 납품을 요구한다. 이런 거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ODM 회사와는 완전 차이가 있다. 이제 클래스가 달라졌다.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시작이고요.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는 글로벌하게 ODM 회사들이 점차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순 유컵 지금 뭐 국경자리에 뭐 사람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매출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네네.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강조하시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언급해 주셨고 우리 또 임순재 교수님도 미국 쪽에 있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종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교수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브랜뉴 스타트 그리고 브랜뉴 엔딩 요 관련한 움직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임순재 고수의 코스메카 코리아 또 박소 고수도 함께 화장품주 이야기해 주셨고 이재규 고수는 대한제당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